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진짜 어디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봐야 하나? 진짜 고민이 돼서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2명의 남자를 사귀어 봤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남자 포함해서 말이죠. 첫 번째 남자는 저를 만나자마자 제게 결혼을 하자고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이 뭐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제가 속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남자가 저 하나 믿고 결혼하자 들이대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처음 만난 남자였고, 그리고 저는 그 남자가 당시에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긴 했었지만, 사실 저평가된 우량주라고 믿고 투자를 했던 거였습니다. 처음엔 남자도 제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저 평가가 아니라 잘못된 평가였고 걔 잡주에 제가 투자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남자는 저의 경제력을 믿었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경제력을 믿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제게 지금 하는 공부를 때려치우고 장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진짜로 자본을 투자해 줄 수 있냐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프로포즈를 했었습니다. 아,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서를 제게 내밀면서 말이죠. 그 계획서는 총 10장이었는데 제 눈에 띈 건 오직 한 페이지에 몇 줄 안 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투자자 성명에 제 이름 석자가 떡하니 써져 있더라고요. 자기가 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알지만 계속 만나는 데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내가 저평가된 우량주라 생각을 하는 거잖아. 공부 오랫동안 했지. 나도 이 공부 버리기 아깝지. 그런데 자기야, 이렇게 가다간 내가 너무 지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나 장사를 해보려고. 어차피 자기도 자기 사업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버님이 마침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최고봉에 있으신 분이니까 하청업체로 좀 키워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은 내가 아버님에게 도움을 받겠지만, 나중에 알아? 내가 아버님에게 도움이 될지?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 나 공부 잘한 거 알잖아.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럼 공부는 그만두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건 뭔데? 투자자? 내가 돈을 대줘야 한다는 말이야? 아, 지금 너 나한테 방금 전까지 결혼하자 그러지 않았었니? 그런데 이런 걸 내밀면서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야? 오, 맞아. 자기가 투자를 해주고, 그리고 나는 자기와 결혼하고, 자기랑 나랑 결혼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럼 내 것은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잖아? 그냥 자기는 자기 사업체 하나 더 만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안 그래? 저희 아버지는 밴딩주를 만드는 사업을 하십니다. 그 노란 끈 아시죠? 그걸 만드시는데, 남자는 자기가 밴딩기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택배 포장하는 곳에서 많이 쓰는 곳, 특히나 인쇄소에서 밴딩기를 많이 쓰긴 하는데요. 그 기계를 넣어준 뒤 수리를 봐주고 그리고 밴딩끈을 넣어주는 이런 형식으로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밴딩끈은 저희 아버지에게서 받고요. 행시를 준비했던 사람이 갑자기 밴딩기 사업을 하겠다고? 그리고 자기에게 투자를 해주면 나랑 결혼을 하겠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남자의 싸대기를 날려버리고 제게 건네준 계획서 쓰레기통에 처박은 뒤 이별을 고했습니다.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사람이 서글서글하고 재밌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똑똑해 보여서 저는 좋았습니다. 실제로 남자는 똑똑하긴 했었고요. 그냥 저는 공부를 해서 행시 합격하기를 바랐었는데 계속 고배를 마시다 보니 포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럼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내야 하는데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자기한테 투자를 해라? 내게는 자본을, 우리 아버지에겐 소스를?
남자와 헤어지고 오랫동안 저는 연애를 좀 쉬었었어요. 그리고 이후 얼마 전에 헤어진 이 남자를 만나게 되죠. 남자는 저의 첫 번째 남자와는 아예 반대인 사람이었습니다. 수줍어하고 말도 잘 못하고 아주 진중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었는데 그냥 말 그대로 딱 공대생의 느낌 그 자체였었습니다. 지인은 제게 사람이 숫긴 없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한번 만나보라고 권했었습니다. 제가 배울 점도 당연히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첫 번째 사랑에서 제대로 실패감을 맛보았던 저는 별로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외로운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만났고 그리고 수줍어하고 말 수 없는 그 사람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인이 말한 것처럼 제가 배울 점도 있는 사람이기는 했었고요. 저도 제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남자 또한 그런 부류였습니다.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연구실에서 사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도 대단했었고요. 지금까지 소개팅을 해보긴 했지만 초식남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성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자신의 소극적인 행동으로 애프터로 넘어간 적은 없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제겐 유독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를 소개받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이상형이 무엇이었는지 애매모호하게 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다라고만 했었는데 저를 보면서 일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느끼게 되었다고 더불어 그 강한 느낌이 호감으로 다가왔다고 그러면서 잘 한번 만나보자 하더라고요. 철없는 소리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저보다 나이도 3살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좀 적긴 했었는데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무리 편하게 대해주려고 해도 그냥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어도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데이트하는 방식이 저와 잘 맞아서 좋았습니다. 시끄러운 곳을 싫어하고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하는 저인데 남자 또한 그런 편이었고 차라리 카페를 가는 것보다는 저런 드라이브를 즐기는 사람인데 남자 또한 그랬었죠. 이제야 내가 제대로 만났구나. 여러 남자 만나는 것보단 몇 명의 남자 만나 결혼을 하고 싶었던 저는 이제야 임자 제대로 만난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간 연애를 했고 남자는 제게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고 첫 번째 남자처럼 제게 투자를 권유하지도 않았기에 오직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단 하나, 양가에 인사를 했을 때 어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좋다 하면 그냥 오케이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지금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들 가진 어머니들은 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엄마에게 아들이란 엄마의 회한이고 상처고 기쁨이라고 아들 혹은 자식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아들을 낳아보지 않은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이지만 암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홀 어머니에게는 더더욱이 말이죠. 저도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머니가 엄청 긴장을 하고 계시다고. 누나 시집 보낼 땐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벌써부터 대청소를 하고 매일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저 인사 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많이 들떠 있으셔. 우리 어머니 이런 모습 정말 처음 보네. 며느리 들을 생각하니 기쁘기도 하면서 좀 걱정된다 하시네. 혹시나 자기가 며느리 마음에 드는 시어머니가 아닐까 봐.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 나야말로 내가 어머니한테 흡족한 며느리가 아닐까 싶어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걱정을 해주신다 하니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첫 출발은 서로 배려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니 어느 정도 산은 넘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사를 드렸고, 그날 저는 너무 기분 좋게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흐뭇하게 바라봐 주셨고 당신께서 먼저 잘하겠다. 좋은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되어보자 하셨고
아들이 질투를 할 만큼 친하게 지내자고 그리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단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결혼하면 집을 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집이라. 아, 그건 바라지도 않았고 사실 해 주실 필요도 없는 거였는데 꼭 해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과 당신이 돈을 모아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마음에 쏙 들진 않겠지만 정성으로 봐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 저 그때 완전 감동받았잖아요. 요즘 이런 분들 정말 없지 않나요? 자식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집을 해준다? 그것도 당신의 쌈짓돈을 꺼내서?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우선 저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다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이건 남자와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자가가 있거든요. 저는 결혼을 하면 제 집에서 신혼살림을 꾸릴 참이었는데 갑자기 집을 해주신다 하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좀 어긋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분명 좋은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감이었더라고요. 마냥 좋아해야 하는데 찝찝한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날 당장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그 다음날 저는 남자를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까지는 안 해주셔도 된다. 그냥 내 집에서 신혼생활을 했으면 한다라고요. 그런데 남자가 그 숫기 없고 진중하던 남자가 한 번도 저와 트러블이 없었던 남자가 제게 그러더군요. 아니야. 당연히 집은 내가 준비를 해야지. 자기를 모셔와야 하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그리 하기를 바라셔. 그 정도는 남자가 해야 한다면서. 아, 그래? 그런데 정말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크기도 좋고, 그리고 내 직장도 그렇고, 자기 직장도 그렇고, 거리 딱 좋잖아. 나는 그냥 돈 쓰지 말고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자기야. 지금 어머니랑 나랑 구하려고 하는 곳이 훨씬 더 가까워. 내 직장이랑. 그리고 이건 당신이 좀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게 사실 내가 얻으려고 하는 집이 말이야. 우리 어머니 집이랑 좀 가까워.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 자기한테 막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하시진 않을 거야. 다만 홀 어머니니까 좀 옆에서 지켜드리고 싶어하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건 정말 없거든. 아, 그래? 어머니 집이랑 가깝다고? 그래. 어머니를 옆에서 보호해 주려고 하는 자기 마음을 내가 이해를 해야지. 아, 알겠어. 그럼 나는 집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을 해봐야겠네. 집을 그렇게 마련하고 싶다 하는데 그거 말릴 이유 없었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조금 가까운 데 살긴 하지만 홀어머니 조금이나마 지켜드리고 싶어 할 아들의 마음 이해했기에 저는 그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할까? 세를 줄까? 팔아버릴까? 아니면 최근 들어 사이 조금 틀어진 여동생 보고 다시 들어오라 할까? 아, 제가 제 여동생이랑 문제가 생겨서 같이 살다가 제가 삐쳐서는 나가 살고 있었거든요. 나간다고 했을 때 어차피 결혼하면 너 나갔어야 해 라고 소리를 질렀었는데 마음 편하진 않았었죠. 결혼도 하는데 동생이랑 화해도 해야 할 것 같고 좋은 기회다 싶어 저는 여동생에게 말을 하죠. 들어오라고. 언니 결혼하면 나간다고. 자매들은 원래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건데 암튼 그날 여동생이랑 화해를 하고 제가 결혼 후 집을 비우면 여동생이 들어오는 걸로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남자의 어머니에게 좀 봤으면 한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집을 몇 개 봐두었는데 시간이 되면 같이 보자라는 말씀이셨고 당연히 가야 한다 생각했기에 저는 남자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죠. 몇 개의 집을 구경했고 그래도 신중해야 하니 다음 약속을 기약하고 부동산 업자와 헤어진 뒤 점심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황당한 일을 겪게 되죠. 나는 전혀 몰랐었는데 집이 있다고?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다며?
집 안 사줘도 된다고. 아, 네. 그런데 그 사람 사정 이해돼서 그 집은 그냥 제 동생 들어와 살라고 했어요. 원래는 같이 살고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따로 살았던 거였거든요. 뭐? 아니 그걸 왜 네가 결정을 했니? 우리 아들이랑 의논 안 했니? 네? 아니 왜 이걸 그 사람이랑 의논을 해야 하죠? 제 집인데. 그리고 원래 동생이랑 같이 살던 곳이었어요. 아이고, 아니 얘, 나 지금 너무 서운하다. 그런 건 같이 의논을 해야지. 오늘도 나는 집 내가 사주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골라도 되지만 너랑 의논하고 싶어서 너를 부른 거잖니? 그런데 너는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저걸 의논을 했어야 한 건가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당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는 완전 멘탈이 탈탈 털렸었고요. 그 집, 우리 딸 보고 살라고 해라. 안 그래도 걔네 이사갈 철이 다 되었는데 집 구하느라 고생이라고 하던데. 동생은 관두고 네 시누이지. 그래, 네 시누이 들어와 살라고 해라. 그렇게 해야 옳지. 내가 집도 사주는데 이 정도는 너한테 요구해도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아유 그래 내가 강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네가 의논만 했어도 한마디만 물어봤어도 나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 안 한다. 이번 일은 네가 잘못한 거니 내 말 따르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실수하지 말거라. 알았니? 네? 시누이요? 언니요? 언니 보고 들어와 살게끔 하라고요? 아니, 제 여동생이 들어온다고요. 이미 말을 끝내 놓았다고요. 그럼 어머니, 이건 결혼 전 제 재산이에요. 제가 어머니나 그 사람이랑 의논할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 네 재산? 그래, 그럼 말하라. 그럼 더 큰 집으로 사서 나도 짐 꾸려 들어가야겠구나. 니들이랑 가까운 데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아야겠어. 내 돈으로 사는 집이니 내 재산이잖니? 그럼 나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네. 큰 집으로 집 사서 내 짐 보내마. 같이 살자.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네. 아, 어머니. 짐을 보내시면 저는 짐 보내시는 그곳에 제 짐 실어서 오라이 나가겠죠. 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혹시 지금 화가 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심이신 건가요? 아, 저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어이도 없고 황당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네요.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데 어디서 감히 라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감히라. 아, 어디서 감히? 저는 바로 나와 차에 타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일을 바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의논도 안 하고 결정을 한 것이냐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집을 사니까 제 집을 어찌할지에 대해서 자기와 이야기를 나눈 뒤 결정을 할 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아, 저는 남자와 헤어졌어요. 결혼이고 뭐고 그냥 다 없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싫다 했는데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해온다고 해서 그거 받아들여 준 건데 무슨 엄청 큰 배려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냐고 쏘아붙였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나와 의논했어도 되는 거잖아. 누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입장에선 그 넉넉하지 않은 분이 쌈짓돈 꺼내서 집을 사주려고 하시는데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버렸다 하면 서운해하시지 않겠어? 지금 자기가 실수한 거야. 이건 어머니께 사과를 드려야 하는 일이라고. 잘났네, 잘났어. 역시 홀 어머니도 남자는 아니라고 했었는데 그 진리는 불변이구나. 무슨 쌉소리하고 있니? 내가 사달라고 했어? 아니잖아. 네가 사온다고 했잖아. 그리고 내 집이 얼만데 이 정도 집 살 수 있어? 이건 나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탐내는 추태를 부리는 거야. 야, 그냥 끝내자. 내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네 엄마 합가 이야기하더라. 하,
합가? 너 혹시 이거 말한 거니? 그런 거였니? 헤어졌고 다음 주에 저 신점 한번 보러 갑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서 두 명이었는데 다 이럴 수가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점을 봐보려고요. 많이 좋아했는데 저런 어이없는 소리 하니까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생각도 안 납니다. 다만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남자를 만나도 되는지, 아니면 혼자 살아야 하는 팔자인지. 결혼해서 며느리 재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봤어도 결혼도 전에, 아니 그냥 인사하고 결혼 준비도 전인데 저렇게 자신들의 것으로 본다고? 참 어이가 없다 못해 저 멘탈 완전히 털렸었네요. 좀 이러지 맙시다. 이러니 홀 어머니가 욕을 먹는 것이고 시가가 욕을 먹는 겁니다. 다 이렇진 않을 테지만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